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책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들려줄 모카 스토리텔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은 그림책에, 귀는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 그림책은 오스카의 비밀입니다. 표지를 봐주세요. 올빼미, 쥐, 여우가 있어요. 누가 오스카일까요? 제일 가운데 당근을 침대 삼아 누워있는 친구가 오스카인 것 같아요. 이 꼬마지 오스카에게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표지 그림의 배경이 모두 점으로 찍혀 있어요.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점묘화라고 해요. 이 그림책은 모든 그림이 점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배경의 대부분이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 마치 오려서 붙인 듯한 나무의 표현도, 세심한 선으로 이루어진 동물들의 털 표현도 아주 매력적인 그림책이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의 목소리와 함께 그림책을 감상해 볼게요. 함께 읽기 전에 약속해요. 지난달 모카 스토리텔러를 참여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면 한 장씩 넘겨주세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두 번 들리면 두 장씩 넘겨주세요. 이제 저와 함께 두꺼운 표지를 넘겨볼까요? 이 부분을 면지라고 해요. 표지와 그림책 내용을 연결하는 부분이죠. 면지가 한 가지 색으로 꽉 채워져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의 내용을 살짝 엿보여 주기도 하죠. 이 그림책의 면지에는 오스카가 좋아하는 당근이 가득하네요. 땅속 굴을 뚫어 집을 지은 작은 쥐 오스카예요. 땅 아래 오스카가 있는 땅굴 공간과 흙으로 빼곡히 차 있는 곳을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다른가요? 맞아요. 오스카가 있는 공간은 점으로 콕콕 찍혀 있고, 흙으로 찬 공간은 흙과 자갈, 돌멩이가 쌓여 있는 것처럼 점보다 더 큰 모양이 도장 찍히듯 빼곡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오스카의 표정을 보세요. 눈썹과 수염이 축 처진 게 시무룩해 보여요. 깊은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 오스카는 집 밖 따사로운 햇살을 받고 무럭무럭 자란 당근을 먹고 싶지만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서 그래요. 집 밖에는 당근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들이 많거든요. 오랜 시간 고민한 오스카는 결심했어요. 집 밖으로 나가기로요. 용기를 내 집 밖으로 나간 오스카는 몸집만한 당근을 쑥 뽑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위험은 금방 들이닥쳤죠. 오스카는 금세 말똥가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어느새 둥근 달이 뜬 밤이 되었어요. 도망친 오스카는 슬금슬금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뿔싸! 여우를 만났네요. 재빨리 농가로 도망친 오스카는 선반 위 치즈를 보고 입맛을 다셨어요. 그런데 치즈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고양이가 와라락 달려들어요. 오스카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힘을 다해 농가에서 빠져나온 오스카는 또다시 어려움에 닥쳐요. 이번엔 하늘을 나는 올빼미예요. 저 가시덤불에 숨어야겠다. 오스카는 가시덤불 속으로 달려갔어요. 오스카가 달려가는 곳에 누가 있나요? 세상에? 등이 전부 가시로 뒤덮인 이 동물은? 맞아요.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도치 덕분에 오스카는 올빼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도치처럼 가시가 있다면 여우, 고양이, 올빼미가 잡아먹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오스카는 도치에게 가시 몇 개만 빌려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도치라면 등에 있는 가시를 뽑아 빌려줄 수 있나요? 도치는 가시를 빌려주기 대신 마법사를 소개해줘요. 도치도 원래는 가시가 없었는데 마법사에게 소원을 빈 후로 가시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황금버섯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나무 기둥 속 동굴이 보이나요? 오스카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걸어 뿌리나라에 도착한 오스카는 깜짝 놀랐어요. 마치 나무 뿌리처럼 생긴 마법사 뿌뿌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뿌뿌리는 오스카에게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지 물어요. 뿌리나라의 호수 속 짧은 선으로 이루어진 동물들의 형상이 보이나요? 왼쪽부터 재빠른 말, 이빨이 무시무시한 악어, 모두가 겁내는 호랑이, 줄무늬가 멋진 얼룩말, 아기를 품에 안는 캥거루, 목이 기다란 기린, 몸이 길쭉한 뱀, 장난꾸러기 원숭이, 우직한 암소의 모습이 보여요. 오스카는 모두가 겁내하는 호랑이로 변하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동물을 선택할 건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와! 꼬마지 오스카가 정말 호랑이로 변신했어요. 큰 소리로 울부짖으니 뿌리나라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도치를 등에 업고 바깥 세상으로 나간 오스카의 당찬 표정을 보세요. 여우와 올빼미 모두 놀라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스카의 몸 중에 바뀌지 않은 한 군데를 찾아보세요. 주황빛 털, 노란 눈, 커다란 송곳니, 두툼한 몸통과 발과 달리 오스카의 꼬리만큼은 예전 꼬마쥐 때처럼 검고 가느다랗네요. 바깥 세상이 두려워 집에만 있던 꼬마쥐 시절과 달리 이제 우거진 풀숲 어디서든 마음껏 뛰놀고 뒹굴 수 있어요. 오스카는 지금 무슨 기분일까요? 예전 땅굴 속 가장 먹고 싶었던 당근을 찾아 당근밭으로 간 오스카는 당근을 먹었어요. 엑!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당근 맛이 이상해요. 이번엔 치즈가 있던 농가로 갔어요. 엑! 또 맛이 이상해요. 고소한 치즈가 그저 돌멩이처럼 맛이 없어요. 오스카가 치즈에 정신이 팔린 사이 예전 오스카를 위협했던 고양이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네요. 입맛을 잃은 오스카는 도치를 찾아가요. 도치는 오스카에게 이제 호랑이답게 작은 동물을 잡아먹어야 한다고 알려줬죠. 하늘의 구름들도 오스카의 마음처럼 먹구름으로 변했어요. 할 수 없이 오스카는 사냥에 나섰어요. 하지만 겁에 질린 노루의 눈을 보니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토끼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동물을 잡아먹기에 오스카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꼬리처럼 꼬마쥐 시절 그대로예요. 처음 용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스카는 홀쭉해졌어요. 오스카는 마법사 뿌뿌리를 다시 찾아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건 쥐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었다며 꼬마쥐로 돌아가기를 빌었어요. 단 하나, 호랑이의 용맹한 목소리는 남겨주라는 부탁과 함께요. 오스카의 착한 마음에 마법사 뿌뿌리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호수물에 흠뻑 젖은 채로 오스카는 꼬마쥐의 모습으로 뿌리나라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왔어요. 꼬마쥐로 돌아가다니. 도치는 어리둥절했죠. 다시 꼬마쥐로 돌아갔지만 오스카의 표정은 어떤가요? 예전처럼 주눅든 꼬마쥐의 모습이 아니에요. 파란 올빼미, 빨간 올빼미, 여우와 고양이가 오스카를 향해 다가와요. 오스카는 여전히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법사 뿌뿌리가 정말 소원을 이뤄줬네요. 오스카의 호랑이 소리에 모든 동물들은 화들짝 놀라서 달아나요. 이제 오스카는 당근을 침대 삼아 누워 맛있는 당근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요. 여우가 다가오면 다시 또 어흥 하고 울면 되니까요. 오스카는 목소리의 비밀을 가진 채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그림책을 다시 읽어봤어요.
오스카는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갔지만 많은 동물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뿌리나라의 마법사 뿌뿌리를 찾아가 호랑이로 변신시켜달라 하였죠. 호수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호랑이로 변신해서는 마음이 여려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지 못한 오스카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달라 해요. 어떤가요? 지금 보니 꼬마쥐 오스카가 참 용기 있는 친구지요? 이제 다시 한번 표지를 봐볼게요. 그림책을 덮어 맨 처음 표지로 가주세요. 여러분, 표지에 올빼미, 여우, 쥐 말고 다른 동물을 찾을 수 있나요? 몸을 조금 뒤로 젖혀 그림책에서 멀리 떨어져 보세요. 이제 보이나요? 바로 표지에 호랑이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어요. 어두운 회색과 오스카가 있는 숲의 경계선을 보면 호랑이의 모습이 보인답니다. 이제 활동지에 그림을 그려볼 차례예요. 그림책 옆 활동지를 준비해주세요. 활동지에 뿌리나라의 호수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은 마법사 뿌뿌리를 만난다면 어떤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싶은가요? 오스카의 소원처럼 모습은 쥐, 목소리만 호랑이인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닮고 싶은 동물의 모습을 호수에 그려주세요. 그림책의 그림처럼 점을 콕콕콕콕 찍어서 점묘법으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점묘법으로 그림을 그린 후 미술관에 함께 온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도 해준다면 오늘 함께 읽은 그림책이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겠죠? 오늘 모카 스토리텔러와 그림책을 읽어봤어요. 그림책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만나요. 안녕!